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절대성TV 신진영입니다. PC는 Political Correctness의 약자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합니다. 얼핏 듣기에는 좋은 말 같은데요. 이것은 신마르크스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마르크스주의는 간단히 말하면 부자를 억압자로 가난한 사람을 억압을 받는 계층으로 나누고 노동자 농민인 가난한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부자들을 타도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마르크스주의는 억압자와 피억압자의 설정을 경제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더 확대시켜서 다양한 관점의 관계를 모두 계급으로 설정해 놨습니다. 즉, 남성과 여성, 부모와 자녀, 선생님과 학생, 성인과 미성년자, 선배와 후배, 내국인과 외국인, 여기에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를 끼워 넣었죠. 그리고 기독교와 소수정교, 이슬람, 백인과 유색인종, 날씬한 사람과 뚱뚱한 사람, 일반인과 범죄자. 이런 방식으로 수많은 분야를 계급으로 나눠서 억압자와 피억압자의 관계로 설정해 놓은 겁니다.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이 정치적으로 설정해 놓은 억압받는 계급의 개혁과 투쟁은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사회정의고 옳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진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정당화하면서 억압받는 자들이 주인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PC, 정치적 올바름입니다. 그 계급 논리 속에서 그들이 억압하는 자라고 설정해 놓은 사람들은 혐오하고 차별하는 자, 그리고 보수라는 이름을 붙여서 여태까지 사회를 유지시키고 운영해오던 기본적인 사회체제를 전부 개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면요. 물론 여성을 억압하는 남성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모든 남성들이 그렇진 않죠. 원래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있어서 남녀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 관계입니다. 가장 기본인 가정을 예로 들어보면요. 서로 잘 살고 행복하자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다고 했을 때 남자, 여자는 서로 다른 개체지만 또 반쪽이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자녀를 낳아서 잘 기르고 이게 가정이죠. 남자는 상대적으로 강하니까 여자를 보호해주고 사랑으로 대하고 여자도 남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면 안정되고 따뜻한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 가정이 가득한 사회 또 국가는 발전할 겁니다. 이렇게 공동의 목표, 중심을 정으로 놓는다면 목표를 중심으로 협력하는 서로 다른 개체는 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발전적 결과를 합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남자, 여자는 원래 이렇게 정분합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마르크스주의를 뿌리로 둔 PC라는 계급 논리가 들어가면 남자는 여자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억압자가 되고요. 여자는 억압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벌써 어감부터가 다르죠. 이러한 계급 논리는 마르크스주의의 핵심 이론 중 하나인 변증법적 유물론에 기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변증법은 모순 관계에 있는 대립물의 투쟁에 의해서 모든 것이 발전한다는 이론입니다. 모순을 자각하지 못하는 정의 단계에 있다가 모순을 자각해서 부셔버리고 부정하는 반의 단계를 거쳐서 합으로 발전한다는 이론이죠. 이 PC 계급 논리에서 남자는 여자를 차별하고 억압하는 존재고 여자는 억압받는 존재로 설정해 놨으니까 여자는 끊임없이 싸우고 투쟁해야 되는 겁니다. 정분합의 협력과 위해주는 하나 되는 관계가 아닌 거죠. 정반합의 투쟁과 분열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끊임없이 투쟁하면 뭐가 남을까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마르크스 사상을 중심으로 투쟁으로 세워진 공산주의 나라들은 발전보다 쇠퇴의 길을 걸었죠. 이러한 PC계급의 투쟁 구조가 마치 여성을 해방시키는 구조 같지만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를 갈등과 투쟁의 분열 관계로 만들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분노를 키우고 싸우게 만듭니다.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한쪽을 타도하면서 분열과 갈등의 관계로 바뀌기 때문에 결국 남자, 여자 모두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도 볼까요? 원래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는 학생이 올바른 지식과 인성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선생님은 가르침을 주고 학생은 열심히 배우는 관계죠. 이게 잘 되면 학생의 실력이 향상될 거고 또 그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진로로 잘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 계급주의 사상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논란이 많았던 학생인권 조례를 한번 살펴보죠. 학생이 공부 시간을 정할 권리, 사상을 가질 권리, 성적 지향을 가질 권리, 임신, 출산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등. 학생은 억압받는 계층으로 설정돼 있고 선생님은 억압하는 계층이라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아서 학생의 권리를 내놔라 하면서 투쟁하는 구조인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있어야 할 교사의 권위는 떨어지고 학생도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는 겁니다.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이런 갈등 구조로 만들면 당연히 학습 분위기가 저하되겠죠. 이게 학생을 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선생님, 학생 둘 다에게 안 좋은 겁니다. 부모 자녀의 관계를 봐볼까요? 부모와 자녀는 당연히 부모가 훌륭한 인성을 가지고 정말 잘 자라도록 부모님이 사랑과 관심으로 돌보고 보호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를 돌리고 정으로 보답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족관계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자, 이거 한번 보시면요. 이것은 2019년 4월 27일 조선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제목이 딸만 설거지 시키면 인권 침해, 신고 방법을 알려준 교과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동아출판사 중3 사회이 교과서 175쪽에 인권을 다루면서 부모님이 설거지를 여자인 나에게만 시킨다. 이러면 인권 침해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라고 교과서에 나왔다는 겁니다. 아니, 집에서 설거지를 더 많이 시켰다고 딸에게 신고하라고 하는 게 학교에서 가르칠 내용일까요? 이게 북한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는 부모를 고발하라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부모 자녀 관계를 지금 계급 의식 안에서 보고 있는 거죠. 자녀를 억압받는 계층으로 설정하고 부모를 억압하는 자로 놓으니까 이런 교육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계급 의식으로 부모 자녀 관계를 보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계급 의식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기업주와 직원도 그렇죠. 서로 하나가 돼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는 관계지 서로 타도하고 개혁하고 끌어내리고 그러다 보면 도대체 뭐가 남을까요? 자, 구호들을 보세요. 모든 내국인이 외국인을 동등한 국민으로 여기는 그날까지 투쟁. 마르크스주의가 부르짖던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다문화인, 외국인,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투쟁의 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는 상호 보완적 관계가 아니죠. 그런데 여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억압받는 사람들로 설정해놓고 그들의 투쟁은 인권과 평등을 위한 거니까 정의라는 구조를 만들어놨죠. 이성애자들은 억압하는 계급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혐오하고 차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학문 선교에 대한 보건적 위험성을 말하는 것도 모두 혐오고 차별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치적 올바른 PC죠. 여러분, 남성 동성애자들은 학문 선교랍니다. 이것은 수많은 질병을 갖게 되는 위험한 성행이죠. 그리고 동성애자라고 하면 원래 전 세계적으로 거의 남성 동성애자들이 대부분이죠. 실제로 동성애자들을 위하는 길은 이러한 학문 선교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한 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이게 혐오가 아니에요.
이것은 수많은 탈동성애자들이 증거하는 얘기입니다. 이 PC의 계급주의가 지금 우리 사이에 깊숙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권, 평등, 자유를 말하면서요. 언론도 이것에 큰 몫을 하고 있죠. 남성의 여성 혐오 범죄가 생겼다. 이것은 그 한 사건인데도 이 개별적 사건을 가지고 마치 남성들 모두가 여성을 혐오하는 것처럼, 마치 부모 전체가 아이들을 다 억압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내국인이 다문화 사람들을 다 차별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갈등 구조로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 억압자와 피억압자의 계급 구조가 왜 무섭냐면요. 여러분, 누구나 사는 게 힘듭니다. 쉬운 일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런데 계급 사상이 교육되고 들어가면 내 삶이 이렇게 힘든 것은 다 억압하는 사람들 탓이다.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모든 삶의 분노, 소외감 이런 것들이 계급에 다 투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들이 확산되면 될수록 서로 분노하고 끌어내리고 타도하고 갈등과 투쟁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극에 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 이론에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 있을 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자본가들을 없애고 노동자들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 거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잘된 나라가 없는 거죠. PC의 계급주의가 주장하는 것들이 마치 억압받는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억압받는 사람과 또 억압자라고 설정해 놓은 모두에게 파괴적인 겁니다. 양쪽이 같이 무너지는 거지 진정으로 발전하고 위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PC에서 설정해 놓은 이 계급 관계는 원래는 상호 대응, 보완 관계지 대립의 모순으로 투쟁해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의 PC, 사회적 올바름이라고 해서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이 설정해 놓은 이 계급의식이 너무 팽배해 있습니다. 이러한 PC, 계급의식은 관계를 파괴시키고 사회를 병들게 하고 무너뜨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2030 여러분, 드라마, 영화, 책,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혹시 이러한 PC 코드를 나도 모르게 지금 접하고 계시진 않나요? 부모에게 억압받고 있고 남자들이 문제다. 사회는 개혁해야 된다. 이러면서요. 이것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계급 혁명을 위한 것이지 나, 우리 모두의 행복과 발전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사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